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닝마스터 프로그램에 참여해 맞춤형 학습법 전공편의 영상을 제작하게 된 컴퓨터공학과 18학번 양승현입니다. 점차 떨어지던 제 성적이 상승하게 된 이유는 저에게 맞는 전공 학습법을 찾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제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영상의 개요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공부 방법을 소개한 후에 컴퓨터공학과의 전공 과목별 공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시나요? 아니, 왜 하시나요? 힘들고 혼자만의 싸움인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효율적인 공부 방법, 공부 습관, 집중력, 시간 관리, 여러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는 공부하는 데 있어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니까요. 예전부터 iOS 앱 개발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취업 전 기술 면접에서 전공 과목을 바탕으로 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이왕 하는 김에 장학금도 받아야겠다는 목표를 정했고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뚜렷한 공부 목적을 먼저 찾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공부 방법 중 하나는 해야 할 일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계획이 왜 필요할까요? 계획이라는 뜻은 기획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앱 개발을 할 때도 기획은 필수적이며 영상을 만들기 위해 촬영하고 편집할 때, 건설할 때도 필수적입니다. 우리도 공부하기 전에 기획하고 계획하고 공부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시간표를 작성할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잔뜩 추가하면 시간이 부족해 다 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의 공부시간 혹은 일주일간의 누적 공부시간을 파악합니다.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공부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투두 리스트를 작성할 때 수행률은 높아지고 성취감도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타이머를 통해 하루에 누적으로 공부하고 집중한 시간을 파악하세요. 타이머를 통한 객관적인 공부 시간 파악은 자신의 공부 습관 장단점을 더 쉽게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겠지만 이건 제 다이어리입니다. 이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의 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채워나갈 수 있어요. 저는 계획을 세울 때 다음 주에 해야 할 것들을 간략하게 이쪽에 작성합니다. 오른쪽 사진과 같이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일주일간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주로 써요. 그리고 계획은 전주 일요일에 작성하거나 하루 전날에 작성하는 편입니다. 이때 일주일간 반드시 해야 할 리스트의 우선순위 비중을 높게 두어 위쪽부터 작성해 나갑니다. 그리고 타이머를 통한 하루 공부량도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획표에 따라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실행하지 못한 계획은 다음 주에 해야 할 일 리스트에 작성을 해 우선순위를 높여서 실행을 합니다. 복습을 하기 전에 한 학기 동안 배우는 책의 두께는 정말 두껍습니다. 시험 때는 교수님이 어디서 출제할지 알기 정말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매시간 교수님의 강의 말씀을 전부 받아 적습니다. 전공이 아닌 교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는 두 개의 노트는 학기 시작부터 기말고사 전까지 수업 시간에 교수님의 말씀과 내용을 필기한 노트입니다. 저는 원래 금방 까먹고 수업 내용을 단번에 이해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받아 적습니다. 교수님이 PPT를 주신다면 종이에 프린트해서 종이 안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받아 적습니다. 지금 봐도 정말 알아보지 못할 만큼 많이 받아 적었네요. 저는 이렇게 수업 시간에 열심히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복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후에는 복습하기 위해서 나중에 봤을 때 한눈에 들어오도록 알아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따라서 요약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날 바로 정리를 하거나 해당 주 주말 안에는 반드시 정리를 합니다. 우선 PPT의 경우입니다. 받아 적은 글을 요약해야 하는데 내용을 알아야 개념이 중복되지 않도록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정도 읽은 후에 내용 정리를 하게 됩니다. 내용을 다 이해했다면 보지 않으면서 주요 개념들을 간단하게 포스트잇에 적습니다. 나중에 시험 기간 때 주요 키워드만 보면 떠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요 키워드를 정리하면서 요약을 시작합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후에 바로 요약을 하기 때문에 시험 기간 때 까먹기 쉽습니다. 시험 기간 때는 A4 용지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요약을 합니다. 이번에는 PPT가 아닌 공책의 수업 내용을 필기했을 경우인데요. 수업 시간 이후에 A4 용지에 요약을 하는데 내용을 알아야 정리도 깔끔하게 잘 할 수 있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필기 내용을 한두 번 읽은 후에 책의 내용을 참고해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A4 용지에 정리를 하면 시험 기간 때는 책을 거의 안 펴고 정리한 것들을 바탕으로 복습을 합니다. 아참, 제일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시험 2주 전이라고 생각해요. 이때 복습과 반복을 통한 공부를 시험 당일날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 성적이 진짜 잘 나옵니다. 물론 시험 2주 전에 공부할 것들이 요약되어 있으면 좀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겠죠? 목표를 세운 후에 매일 공부 시간을 기록하며 보다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그날 아니면 해당 주말 전까지 PPT에 또는 A4 용지에 복습을 하는데요. 이 방법 말고도 다양한 공부 방법을 해봤고 또 하고 있습니다. 문서나 PPT로 공부도 해보고 블로그에 정리하는 형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맞는 공부 방법은 볼펜으로 빈 종이를 채워나갈 때 앞에서 언급한 공부 방법보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A4 용지에 정리하는 공부 방식을 선호합니다. 여러분도 다양하게 시도를 하면서 나에게 맞는 최적의 공부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맞는 학습법 정하기를 주제로 제가 평소에 공부했던 방법을 소개했어요. 앞에 영상에서 소개드린 공부 방식을 바탕으로 다음 주제 컴퓨터공학과 전공 과목별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개발자를 희망한다면 컴공과에서 배운 과목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개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개의 컴퓨터 언어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컴퓨터공학과에서 근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배울 수 있어요. C, 파이썬, 인터넷 응용, 그리고 C++, 자바, C#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룹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인지 절차지향인지 객체지향인지 각자 추구하는 특징들이 있는데 코드와 로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 이 프로그래밍 언어들 전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웠던 언어나 지금 배우고 있는 언어를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정하고 해당 언어를 공부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문법 관련 문제를 풀 때는 책의 예제 문제나 백준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단의 문제집을 클릭하면 다양한 주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C++ 배우기, 파이썬 배우기 등의 문제를 풀어보며 문법으로 여러 문제를 구현하면서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2학년 때 배우는 자료구조, 알고리즘의 문제들도 이 사이트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나중에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대부분 필수적으로 코딩 테스트를 치르는데요. 이때 자료구조, 알고리즘을 통한 구현 문제가 테스트로 나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언어와 자료구조, 알고리즘 이외에도 컴퓨터가 작동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공부하는 과목들도 있고 인공지능, 리눅스 등 다양한 과목들을 배우는데요. 코딩 테스트 통과 후에 기술 면접을 볼 때 대표적으로 CS 지식을 질문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네트워크,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과목 내용을 질문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영상의 앞에서처럼 요약과 반복을 통해 공부를 하신다면 학점도 잘 챙기고 추후 면접 준비도 되니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